뉴저지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행사인 추석대잔치가 지난 토요일 뉴저지 뉴 오버팩 공원에서 개최됐습니다. 내년에는 20대 한국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재외국민 투표를 위한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 제약사 머크가 FDA에 알약 방식의 코로나19 치료제의 공식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하루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2만 명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섣부른 판단을 자제하라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콜럼버스 데이를 원주민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저지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행사인 추석대잔치가 지난 토요일 뉴저지 뉴 오버팩 공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된 공식 행사에는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와 앤디 킴 뉴저지 연방 하원 의원 등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하고 행사를 축하했습니다. 뉴저지 해병전후회 기수단의 입장으로 제20회 뉴저지 추석대잔치 공식 행사가 시작됩니다. 뉴저지 한인회 손한익 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단상에 오른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한국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축제를 축하했습니다. Thank you so much. Good afternoon, everybody. I want to thank the organizers. This is an incredible festival that's been going on for 20 years, and I'm incredibly honored to be here today. So to the KANJ team, thank you to each and every one of you. 올해 행사는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매년 이틀간 진행하던 행사를 하루로 줄이는 등 축소됐지만 최근 오징어 게임의 열풍으로 달고나 만들기, 딱지치기 등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지금 정부 거버너라든가 또 US 컨그레스맨 앤디 김 말씀도 이렇게 참 멋진 페스티벌을 가본 적이 없다고 그러네요. 그러게 아마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이 다쳤던 마음이 열리지 않았나 싶고요. 태권도 시범, K-팝 공연 등 무대 행사도 관객들의 큰 박수를 받았고 약 20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 영향으로 버겐 카운티 정치인들도 직접 부스를 설치하고 홍보전에 열을 올렸습니다. 올해 뉴저지 추석잔치는 한국의 전통 음식 김치 축제가 됐습니다. 행사장에 마련된 김치 부스에서는 김치를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 행사가 진행되는데요. 행사장을 찾은 일반인들은 물론 정치인들까지 직접 김치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도 앤디 김 의원도 한국의 전통 음식 김치 만들기에 함께했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크리스정 페박 시장과 함께 김치 부스를 방문해 크리스정 시장이 김치를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며 한국식 문화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So I'm here having just witnessed some fantastic kimchi being made by a group of folks, including Mayor Chris Chung of Palisades Park to my right. We're in New Jersey, by the way. 김치 담그기 체험에 대해서 주지사님이 굉장히 관심이 있으셨고 김치에 대해서 또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또 앤디 킴 의원도 앞치마를 입고 김치 만들기에 도전해봅니다. 절여진 배추에 만들어진 양념을 버무리는 과정이 간단해 보이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김치 만들기 동참하세요. 모두가 함께한 김치축제, 한국 대표 음식 김치 체험에 모두가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내년에는 20대 한국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재외국민 투표를 위한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어제 뉴욕 총영사관 재외선거관실이 국외 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내년 1월 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재외선거관실에 따르면 국외 부재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중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여행자, 주재원 등이고 재외선거인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영주권자 등이 해당됩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공관 방문이나 인터넷 활용이 불편한 재외국민의 편의를 위해 한인 밀집 주거 지역 내 한인마트 및 종교시설 등에서 순회 접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순회 접수 일정은 결정이 되는 대로 뉴욕 총영사관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통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 및 신청은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단 전자우편을 통해 신고 및 신청을 할 때는 반드시 자신 명의의 전자우편을 사용해야 합니다.
신고 및 신청을 마친 국외 부재자와 제외 선거인은 2022년 2월 23일부터 2월 28일까지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 마련되는 3곳의 투표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제외 선거관실은 신고 첫날인 어제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첫날 신고 신청 인원의 약 4배에 달하는 총 120명이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제약사 머크가 FDA에 알약 방식의 코로나19 치료제에 공식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만약 승인을 받으면 머크의 치료제는 첫 코로나19 경구 치료제입니다. 오늘 제약사 머크는 FDA에 알약 방식의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공식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공인 과정은 수주일이 걸릴 예정이고 만약 승인을 얻으면 머크의 치료제는 첫 경구 코로나19 치료제가 됩니다. 머크의 알약 치료제는 환자가 증상을 완화하고 회복을 빠르게 하는 항바이러스 약들을 집에서 그냥 복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선진국과 빈곤국 모두에서 코로나 치료에 전환점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백신 접종을 통한 예방과 함께 의약품 치료를 본격적으로 병행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머크는 이달 초 코로나19의 초기 증상을 보인 환자들의 입원 및 사망 확률을 알약 개발품이 반으로 줄였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FDA가 승인한 코로나 항체 치료제는 모두 정맥 주사나 주사 방식으로 사망을 줄이는 데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비싸고 제조가 어려운 데다 특별 장비나 의료진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보건당국은 FDA의 승인이 내려지면 170만 명분의 머크사 치료제를 대략 한 알당 $700에 공급받기로 합의했습니다. $2,000가 넘는 기존 치료제 값의 반도 안 되지만 아직도 항바이러스 알약으로는 비싼 수준입니다. 다만 $700가 최종 가격은 아닙니다. 머크사 외에 화이자와 로슈 등이 비슷한 약제를 개발하고 있고 수주나 수개월 안에 결과를 발표할 전망입니다. 한때 17만 명에 달하던 하루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에는 2만 명 수준으로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성급한 승리 선언 등 섣부른 판단을 자제하라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하루 신규 확진자는 17만 명으로 치솟다 현재 2만 명 수준으로 내려앉은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일정 기간 급증하다 감소하는 과거 트렌드를 살펴본다면 수치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면서 성급한 승리 선언을 자제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받는 일이고 그래야만 우리가 항상 초조해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아직도 6,800만 명의 백신 대상자가 접종을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며 백신은 자기 자신과 자녀들,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에 추가적인 보호를 더하고 할로윈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다른 휴일도 즐길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아직도 확진자 수는 일주일 평균 10만 명에 달하고 여전히 높다면서 1만 명 또는 그보다 훨씬 낮은 수치로 끌어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파우치 소장은 이달 31일 열리는 연례축제 할로윈을 앞두고 야외 활동을 강조했습니다. 할로윈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기지만 이날 대부분의 시간은 야외에서 보내고 즐겨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에서 큰 효과를 거둔 mRNA 백신 기술이 계절성 독감도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러 제약사들이 mRNA에 기반한 새로운 독감 백신의 임상시험에 착수했습니다. 모더나와 프랑스 사노피는 올해 여름, 화이자 바이오엔텍은 지난달 각각 mRNA 독감 백신의 임상시험에 착수했습니다. 영국 시퀴러스도 내년 초 mRNA 기반 독감 백신의 임상시험을 시작합니다. 이런 제약사의 행보에 시선이 쏠리고 있는 이유는 기존 독감 백신의 효과가 낮고 이로 인해 매년 수많은 피해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4년에서 2019년 독감 백신의 효과는 최저 10%에서 최대 60%에 머무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따라서 mRNA 기반 코로나19 백신처럼 독감 백신의 예방 효과를 끌어올릴 수 있다면 매년 독감으로 사망하는 65만 명 가운데 상당수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계란에서 몇 달간 바이러스를 배양하는 재래식 독감 백신과 달리 mRNA 기술을 사용하면 단기간에 백신을 만들 수 있고 매년 유해가는 독감 바이러스의 종을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 모더나 등 제약사들은 독감과 코로나19,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등 여러 종의 호흡기 질환을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콤보 백신 개발에도 착수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독감은 코로나19 대유행처럼 긴박한 상황까지는 아니라는 점에서 각국 정부의 지원과 긴급 사용 승인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됩니다. 때문에 뉴욕타임즈는 mRNA 독감 백신이 시장에 나오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10월 둘째 주 월요일은 콜럼버스 데이로 기념돼 왔습니다. 하지만 콜럼버스가 원주민을 노예로 삼고 잔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을 원주민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8일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미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원주민의 날 선포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태고의 시기부터 아메리칸 인디언과 알래스카 토착민, 토착 하와이인들이 세대에 걸쳐 다양하고 활기찬 문화를 건설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이 평등과 기회 면에서 많은 진전을 이뤘지만 여전히 원주민의 존엄성과 권리 존중 면에서는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연방 정책이 토착 문화를 근절하는 방향을 추구해왔다고 개탄했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원주민의 미래에 투자하고 토착민들이 공동체를 통치하고 고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할 엄숙한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취지로 원주민의 날에 오늘날 여전히 번창 중인 미국의 첫 주민과 토착민을 기린다며 우리 위대한 국가를 구성하는 원주민 문화와 공동체를 모두가 인정하고 기리기를 독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매년 10월 둘째 주 월요일로 제정된 콜럼버스의 날은 지난 1492년 10월 12일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도착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이후 이 지역에서 행해진 식민지 역사 때문에 콜럼버스의 날을 기리는 행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AP통신은 이날 포고문에서 연방 공휴일의 초점을 콜럼버스에서 원주민의 기여로 옮기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시도가 엿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급등하는 에너지 가격이 미국 경제에 경고등을 켜고 있습니다. 평균 휘발유 소매가가 1갤런당 3달러 선을 돌파하는 등 이런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2014년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8일 장중 배럴당 80달러 11센트까지 오른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올해 들어 64%나 급등했습니다. 천연가스의 가격도 6개월 만에 2배로 뛰었고 난방용 기름은 올해 들어 68% 상승했습니다. 미 전역 평균 휘발유 소매가는 1갤런당 3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12개월간 약 1달러 가까이 뛰어오른 수치입니다. 전기 가격은 1년 전에 비해 5.2% 상승해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에너지 가격 상승은 미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핀란드 노르디아뱅크의 애널리스트인 안드레아스 라세는 에너지 가격 상승 탓에 내년 미국의 성장률이 3.5%에서 1.5%로 저하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에너지 가격이 추가로 40% 상승할 경우 미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들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문제는 실제로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는 겁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내년 초 유가는 배럴당 80에서 90달러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JP모건은 유가가 2025년에 배럴당 190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최근 들어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당초 예상보다 장기화할 가능성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권을 향해 점점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출마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아이오와주 디모인의 대규모 유세장에 등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환호하는 지지자들 앞에서 1시간 40분이 넘는 연설로 쉴 새 없이 바이든 대통령을 공격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철군 과정에서 빚어진 대혼란과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어젠다인 대규모 인프라, 사회복지 법안 등이 줄줄이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아이오와주는 대선 경선이 시작돼 풍향계 역할을 해온 특수성이 있는 곳입니다. 이 때문에 공화당에서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과 크리스티 노엄 사우스다코타 주지사 등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는 이들은 최근 이런저런 소규모 행사를 열어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대규모 유세를 여는 건 아주 이례적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유세에서 2024년 대선 출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출마 선언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몇몇을 제외하고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권 재도전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특히 2022년 중간선거 전에 출마 선언을 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를 감안할 때 공화당 쪽에서는 중간선거의 초점이 바이든 대통령의 실정에 맞춰져야 승산이 있다고 보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타나 관심이 분산되면 곤란하다는 이유입니다. 전 페이스북 직원의 내부 고발로 인스타그램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걸 알면서도 이윤을 위해 방치했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페이스북이 새로운 경보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멘로파크에 있는 페이스북 본사는 앞으로 10대들이 사진 공유 앱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데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하는 등 제한 장치를 마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0대들이 같은 컨텐츠를 반복적으로 지나치게 보면서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에게 경고를 해준다는 겁니다. 또 어른들이 10대의 선택을 어느 정도 통제해야 한다며 부모나 다른 보호자들이 온라인으로 10대들의 활동을 감시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통제 수단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말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의 어린이용 프로젝트의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발표한 이후에 나온 후속 조치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판자들은 이 계획에 실질적인 세부사항이 들어있지 않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니클렌 글로벌 담당 부사장은 CNN의 1호 대담에서 개선을 위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의 삶을 완벽하게 만들어줄 수는 없다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품을 개선해서 우리 프로그램이 누구나 사용하기에 안전하고 즐거운 것이 되도록 하는 것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도 더 많은 통제와 감독에 대해 문을 열어놓고 있다고 강조하고 투명성도 더 높이고 필요하다면 사람들이 우리 시스템을 통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메릴랜드주는 지난 9일 레리 호건 주지사와 부인 유미 호건 여사, 이수혁 주미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워드 카운티 엘리코시티 일대에 코리아타운 개장 및 조형물 설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5마일에 걸쳐 지정된 이 지역에는 식당, 상가 등 한인 사업체 170곳가량이 위치해 있습니다. 코리아타운 입구에는 양 기둥 위에 한국형 기와를 올리고 단청 무늬를 넣은 2개의 조형물도 설치됐습니다. 이 조형물은 건립위가 한인 동포사회를 중심으로 풀뿌리 기부운동을 벌여 마련한 기금으로 제작됐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사가 어제 동부 표준시 기준으로 오후 3시까지 전체의 28%에 해당되는 1000여 개의 항공편을 취소했다고 항공기 추적 사이트 플라이더웨어가 밝혔습니다. 이는 다른 주요 항공사들에 비해 높은 결항률입니다. 사우스웨스트는 트위터를 통해 교통 관제 문제와 악천후를 이유로 들었지만 전문가들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과다한 항공편 편성을 이유로 꼽고 이 같은 문제가 지난 6월부터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 라과디아 공항에서 지난 9일 활주로에 비상 착륙한 리퍼블릭 항공사의 인디애나폴리스발 여객기에서 탑승객 1명이 체포됐습니다. 공항 당국은 이 비행기의 다른 탑승객이 문제의 남성이 수상한 이상 행동을 보였다고 신고했고 이에 따라서 기장이 비상 착륙을 하겠다고 선언한 뒤 오후 3시께 목표한 게이트에서 약간 떨어진 활주로 유도로에 착륙해 멈춰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비행기에는 여객 78명과 승무원 4명이 타고 있었고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뉴욕의 애플 매장에서 고객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요구하던 경비원이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8일 저녁 6시 30분께 맨하튼 첼시의 애플 공식 스토어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 20대 흑인 남성이 경비원과 설전을 벌이다 갑자기 흉기를 꺼내 경비원의 등과 왼팔, 이마 등을 찌르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키 168cm 정도의 20대 흑인 남성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흉기에 찔린 경비원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오전에는 구름이 많겠지만 점차 개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9도, 섭씨 21도, 밤 최저 기온은 62도, 섭씨 17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목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